헤리티지에 붙잡히지 말자. 이제는 새로운 미니다. 아싸. 자, 디자인에서 가장 느껴지는 부분은 역시 디자인이 심플해졌다라는 겁니다. 뭔가 군더더기가 없어요. 옛날에 보면은 팬더에도 뭔가 좀 달려 있었던 것 같고 뭔가 라인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웅이 아버지 그 컨셉의 그 라디에이터 그릴 그 테두리도 팔각형으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래 위쪽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대칭성이 생겨가지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제는 전기차 버전이 나오는 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디자인이 조금 더 디지털라이즈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시승하는 차는 2.0 터보 204마력짜리, 그러니까 그렇게 고성능 모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마치 뭔가 파워돔처럼 본네트 위가 솟아있죠. 하지만 그럴 이유는 별로 없는 차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요 앞에 이 DRL 주간주행 등이 이제는 원형이 아니죠. 이 찌그러진 사각형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요게 한 덩어리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이것들이 아래 거, 옆에 거, 위 거, 옆에 거, 아래 거가 조각이 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주행 모드, 그러니까 마이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휠은 19인치 휠이 S 올포 모델에는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차가 정말 심플해요. 이 심플하다라는 게 정말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코레이션 요소라고 하면은 요거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도어 핸들이 이렇게 플러시 타입으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깔끔하면서도 컨트리맨 다움이 있다. 그리고 뒤쪽 부분 느낌이 많이 달라졌죠. 그냥 미니 쿠퍼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그 피자 조각 같은 테일램프가 조금 독특하면서도 좀 뭐랄까 이질감이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이 안에 유니언증 모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메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파워 트렁크 아닌 차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 그런 세상이 됐어요. 자, 트렁크 공간도 이젠 널찍하죠. 이 차가 15cm가 길어졌다는 거, 그 부분이 이런 데서도 나타납니다. 15cm 길어지고, 그리고 높이가 10.5cm가 높아졌어요. 그러니 공간이 더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거 이렇게 빼기 쉬운 건 되게 좋다. 제가 왜 뺐겠습니까? 안을 보여드리려고 뺀 겁니다. 자, 실내 공간도 제가 앞에 탔을 때 특히 어깨 공간이 대단히 여유롭다라는 것이 느낌이 좋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역시 미니멀리즘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뒷좌석에 탔어요. 뒷좌석에 탔을 때 제가 항상 먼저 보여드리는 이 발 공간, 이 발 공간에서 이 시트 밑으로 발 들어가는 거, 와 정말 편해요. 이게 지금 제가 시트를 제일 낮춰 놓은 거거든요. 낮춰 놨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이렇게 남아 쳐집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무릎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안 올라오죠. 이렇게 딱, 이게 정말 편하거든요. 요즘 전기차들 같은 경우가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바닥이 높아서 그 부분이 불편한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전기차 버전일 때 어떨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송풍구가 있는 거,
오늘 날씨 정말 더워요. 그런데 이게 조절이 안 되네. 예, 송풍구가 조절이 안 됩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타셔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앉아야 제일 시원하구나. 그리고 USB-C 충전 소켓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은 보면 되게 심플합니다. 이거 뒷좌석에 열선 없나? 확인해 봐야겠네. 그리고 이렇게 앞에 딱 보면은 이 동그란 디스플레이, 이게 삼성에서 만든 올레드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이 차의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도 보고 이렇게 도어 트림도 보면은 다 직물입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이 그라데이션 무늬를 가지고서 되게 재미있는, 그러니까 직물이라서 마치 좀 허접해 보일 수도 있는 선입견이에요. 그런 것들을 깰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운전석 위치에서 딱 봤을 때 보세요. 제 머리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기판이 없죠. 계기판이 없다는 소리는 이 정보를 이 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든가 아니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쉽게도 컴바이너 타입이고요. 제가 아까 주행을 하면서 정말 계기판이 없음이 이렇게 답답했던 적이 있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컴바이너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면적도 작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독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계기판을 통해서도 보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거는 앞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계기판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여기에 증강현실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게다가 이 디스플레이가 이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시선적으로 보면은 너무 옆에 아래쪽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고개를 많이 돌려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시트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니스럽지만 헤드레스트가 한 덩어리로 연결된 이런 부분들이 이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스포티한 느낌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느낌 대단히 좋아요. 이 스티어링 휠이 보면은 이 아래쪽 이게 스티치,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3스포크처럼 보이지만 2스포크입니다. 2스포크인데 3스포크처럼 보이게 하는 거고, 사실은 이 멀티펑션 스티어링 휠의 스위치들은 다 BMW하고 똑같은 레이아웃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앞자리로 옮겨서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원형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이 센터 페이시아 아래쪽에 있는 스위치들, 이 스위치가 옛날엔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토글 스위치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싹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엔진 스타트 스톱, 그리고 기어 변속, 그리고 이제 익스피리언스 모드,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여기는 파킹 버튼, 그리고 이쪽이 볼륨 버튼입니다. 꾹 누르면 뮤트가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메뉴 버튼들이 있는데, 요즘 BMW 계열들이 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있고 세 줄이 있으면은 요게 요 아이콘 관련 메뉴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딱 누르면은 어떻게 될까 볼게요. 예, 차량 관련 메뉴가 나옵니다. 끌게요. 그리고 이제 마이 익스피리언스 모드를 보기 전에 홈 모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홈 모드를 딱 누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스와이프를 통해서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 자율주행,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모드, 이거는 시계, 뭐 다이어리 모드가 되겠죠. 그리고 주행 데이터 선택하고 딱 누르면은 메인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누르면 백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게 완전 자연스럽진 않아요. 이게 좀 그래픽이 너무 세서 고해상도라서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날씨, 스파이크, 안녕 미니, 에어컨 시원하게 해줘. 에어컨이 이미 켜졌습니다. 시원하게 해달랬는데. 자, 이렇게 하면 재생 컨텐츠, 제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했거든요. 당연히 무선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비게이션이죠. 이 상태에서 딱 누르면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커지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이게 T맵이에요. 근데 내부 데이터는 다 T맵인데 그래픽은 이제 차종에 따라서 그리고 테마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 이제 휴대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익스피리언스 모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익스피리언스 모드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코어, 그린, 비비드, 타임리스, 퍼스널, 밸런스, 트레일, 이 트레일 모드는 컨트리맨에만 있어요. 이렇게 이제 테마가 바뀌죠. 그리고 제가 아까 깜짝 놀랐던 게 이 밸런스 모드를 했더니 이걸 딱 선택을 하니까 이게 닫히는 거예요. 카메라가 위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마사지 시트가 작동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몸의 밸런스입니다. 자, 바꿔볼게요. 그리고 퍼스널, 여기다 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진도 집어넣고 이러는 걸 아까 볼 수 있었습니다. 타임리스, 타임리스는 클래식이죠. 그러니까 타임리스, 이 헤리티지를 느끼기 위해서는 타임리스입니다. 비비드, 뭐 그린. 이제는 이 코어 테마가 이제 가장 심플하면서도 주행에 집중하게 하는 기본 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하죠. 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 기능들을 보면 요 센터 콘솔, 센터 페시아에 버튼들이 있고요. 비상등 버튼, 아까 그 자동차 메뉴, 카메라, 그리고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열선, 그리고 이 밑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전화기가 S23 울트라, 거기에다가 이렇게 범퍼 케이스를 끼워 넣기 때문에 제일 커요. 그래도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이례적이에요. 충전되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제 그냥 선반이 있고요. 컵홀더 2개. 그리고 요게 뭐냐, 열립니다. 와우, 좋아요. 근데 큰 거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USB가 2개가 있죠. 제가 지금 USB 충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리는 게 아니고, 얘는 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슬라이드만 됩니다. 이 아래 공간은 공간이 아니고 뒤에 에어컨 뒷좌석 송풍구 그쪽으로 가는 덕트예요. 자, 요 정도로 실내를 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나윤석입니다. 오늘 저는 뉴 미니 컨트리맨 모델을 시승을 합니다. 네, 오늘 시승차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성수에서 차가 나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이에 이 디스플레이를 그냥 구경 좀 할게요. 자, 전방,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장면, 그리고 그런 다음에 파노라마 뷰, 그리고 이제 3D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옆에 있는 화면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타고 있는 차가 검정색인데, 그 검정색 차에 맞게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이 그래픽 모델도 맞춰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확인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랩이요? 네네. 네,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저쪽에서 좌회전 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00m 앞 성수사거리에서 영동대교 방면 우회전입니다. 자, 일단 주행 질감은 여전히 조금 단단하고요. 자, 이 미니의 서스펜션 세팅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렇게 이면도로로 들어와서 저속으로 가니까 괜찮은 느낌이 또 나요. 그 차이가 뭘까 했더니, 이 컨트리맨의 서스펜션이 이렇게 압축을 할 때, 그러니까 노면의 요철을 밟을 때는 단단한 느낌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노면에서 과속 방지턱에서 내려올 때 있죠. 그럴 때는 그렇게 단단한 느낌이 안 나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이 차가 컴프레스 댐핑이 단단하고, 하지만 리바운드 댐핑은 좀 풀어놨던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는 하지 않는데 치받는 느낌은 나는 겁니다. 특히 과속 방지턱에서 내려올 때 앞쪽이 좋아요.
뒤쪽은 글쎄요. 예, 지금 제가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느낌, 특히 다리 이음매를 통과하면서 느껴지는 느낌이, 이 뒤 서스펜션이 단단하구나. 그 이야기는 뭐냐, 고카트 필링을 만들려고 여전히 애를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뒤 서스펜션이 단단하면 서스펜션 세팅 때문에 이 스티어링 특성이 오버스티어 특성, 그러니까 언더스티어가 주는 특성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차가 좀 더 코너를 쫙쫙 뱅그르르 돌아나가는 느낌이 있겠죠. 그런 쪽을 세팅으로 잡아내려고 합니다. 미니의 색깔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엔진 도는 느낌이 부드럽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이 204마력짜리 뭐 요즘 기준으로는 그렇게 큰 출력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엔진 돌아가는 느낌이 부드러워진 거는 이 차가 패밀리카로서의 성격을 갖는 데에는 대단히 중요한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천호대교를 건너서 올림픽대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코너를 돌면서 느껴지는 느낌, 제가 지금 그 마이 익스피리언스 모드, 그 익스피리언스 모드를 그냥 그 코어 모드, 아주 기본적인 모드로 놓고 타고 있는데, 이러면 차가 가볍고 난창난창합니다. 그런데 서스펜션은 여전히 단단하고요. 스티어링이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운전하는 데는 일반적인 분들한테도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겠다. 하지만 이 노면에서 자꾸 이렇게 우들투들한 게 올라오는 부분은 이 가벼운 스티어링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노면 소음은 정말 크네요. 역시 타이어 파열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 모드에서는 이 악셀을 밟았을 때 그 반응이 좀 굼뜬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게 이제 고카트 모드로 가게 되면 얼마나 달라질까, 그거를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모드, 말은 잘못 알아들어 놓고 대충 때려 맞추네. 그린 모드 했는데 클린이라고 알아들어 놓고 나서 또 그린 모드로 맞춰줘요. 자, 효율적인 모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추가 주행 가는 거리, 근데 이게 원에 잘려서 추가 수행 가는 거리처럼 보이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음성 인식으로 바뀔 수 있는 것도 괜찮네요. 코어 모드, 야, 지금도 홈 모드라고 알아들어 놓고서 자기 또 코어 모드로 가. 반장하겠다 이거. 딴 거로 바꿔봐야지. 고카트 모드, 이건 제대로 알아들었어. 고카트 모드로 가니까 이 계기판 모양도 싹 바뀌죠. 이게 계기판 모양이 싹 다 바뀌어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바뀝니다. 이게 확실히 지금 기어를 저단으로 붙잡고 있어요. 지금 스티어링 무게는 그렇게 무거워진 것 같지 않고요. 이제 지도를 한번 딱 눌러주면, 이제 지도를 눌렀을 때 이제 그 모양새는 뭐 별 차이는 없고요. 근데 이제 컬러 테마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짙은 색깔 쪽으로 지금 맞추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어 모드, 그린 모드, 비비드 모드, 타임리스 모드, 퍼스널 모드, 밸런스 모드, 트레일 모드. 이 트레일 모드가 있다는 것이 이 차가 컨트리맨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냥 미니 해치에는 이 트레일 모드가 없습니다. 이 트레일 모드로 가니까 색깔이 이제 사파리,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는 이 베이지색으로 바뀌었어요. 저 요즘에 캠핑 다니느라고 바쁜데 이 캠핑용 에어 텐트 색깔이 딱 요 색깔에 가깝죠. 밸런스 모드, 밸런스, 오이씨, 밸런스 모드 했더니 카메라 띄워버릴 뻔했네.
이 마이 익스피리언스 모드가 사실은 이게 뭐라 그럴까, 그 BMW 차들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미니로 다 이렇게 각색이 돼서 들어왔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밸런스 모드라는 게 스포츠와 컴포트의 밸런스가 아니라 이 신체 밸런스를 이야기하는 거였네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열려있는 선 블라인드가 닫혀서 실내를 아늑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제 지금 등받이 쪽에서 마사지 기능이 작동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메디테이션, 이 사람을 트리트먼트를 해주는 그런 모드네요. 그 밸런스였어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톨게이트를 빠져나왔고요. 조금 밟아볼까? 아이, 시프트 패들이 없네. 뭐 그냥 안정적이에요. 뭐 이 차가 고카트 필링이 얼마나 있는지는 지금 그 정도의 이 톨게이트 나온 나들목에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냥 지금까지의 느낌만 봤을 때는 이 차가 고카트 모드로 다니는 게 맞나? 어울리나? 그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조정성은 그렇게 좋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지 빠른 속도가 아닌데도 앞바퀴가 접지력이 흐려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차가 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가 커진 만큼 움직임이 둔하고 조금 늘어났어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엔진은 확실히 저회전 토크는 좋네요. 그리고 고카드 모드가 되니까 이제 RPM 게이지가 제대로 있는 것도 좋네요. 제가 지금 그 팬 속도를 조금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토 모드에서 매우 약한 모드만 벗어난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되게 조절하기가 웃기는 게 오토 모드 매우 약함, 이러면 조용하죠? 약하게. 근데 오토 모드인데 팬 속도를 제가 조정을 해야 되는 것도 조금 재밌긴 한데, 이렇게 약하게만 했을 때에도 팬 소리는 꽤 커요. 그러니까 여전히 미니는 조용한 차는 아니에요. 특히 이 차가 컨트리맨이라는, 게다가 준중형급으로 15cm 길어지고 10cm 높아진 컨트리맨이라는 거, 이걸 생각을 했을 때는 정숙성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했을 때 이 팬 소리, 이거가 제일 크게 들리네요.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소음도 적진 않습니다. 뭐 그거야 그냥 성격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딱 달리면서 봤을 때는 되게 뭐 사람이 운전할 때는 뭐 디자인 보고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인터페이스가 좋은지 이걸 봤을 때는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뭐냐?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 풀 윈드쉴드 타입이 아니라 컴바이너 타입이에요. 지금 세상이 언젠데 그 컴바이너 타입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계기판이 없어진 건 좋아요. 이 디스플레이가 하는 일 많은 거 좋아요.
그러시면 계기판이 없어진 대신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시인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같은 거가 사실은 이제 이 계기판이 없는 차라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앞유리에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자, 고속도로 와인딩을 통과하는 주행 코스를 통해서 미니 컨트리맨 3세대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륜구동의 존재 여부를 시승할 만큼 도로 조건이 나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5cm 길어지고 10cm 높아져서 실내가 엄청나게 커진, 그래서 거의 4.5m에 가까운, 그러니까 준중형에 가까워진 미니 컨트리맨, 이 차가 주는 느낌은 어땠을까? 네, 공간의 여유, 그리고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확 줄었다는 게 가장 큰 인상이었습니다. 조금 더 보편적으로 다가간 거죠. 그만큼 엔진도 조금 순하게 작동합니다. 출력도 이제 그렇게 높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200마력 정도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패밀리 지향적인 차가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다운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주행 질감, 좋게 말하면 노면 정보이고 나쁘게 말하면 도로의 요철의 진동입니다. 그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병희 선수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높대요. 아마 오늘 타이어가 공기가 이 햇빛 때문에 많이 달구어진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눈에 땀 들어가. 너무 더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리바운드 댐핑이 좀 부드러워서 차가 요철을 치고 난 다음에 부드럽게 내려오는 매끈한 느낌은 되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느껴지는 것들은 이 실내 소음도 부분에 있어서는 노면 소음은 여전히 좀 큰 편이고요. 그리고 에어컨 송풍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커요. 그래서 조금만 그런 데에서 좀 세심하게 좀 튠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지만 미니가 이제 조금 더 메이저급 브랜드로, 이제 아이코닉한 브랜드에서 조금 더 넓은 브랜드 쪽으로 조금 더 성격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오늘 All New Countryman 시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입니다. 아차, 한 얘기 안 했다. 가격이 사실은 옵션이 많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거, 그건 강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미니는 터무니없이 비싼 차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4,99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 차가 지금 그 미니 컨트리맨 S에서는 상위 트림인 이 페이버드 트림, 그래서 4륜구동 기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5,700만 원. 그러면 이 차를 산타페 풀옵션을 살까, 미니 컨트리맨 페이버드 트림을 살까, 이거를 고민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많이 가까워진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